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통계 교과서 프린트물 네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그 산점도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나마 있는 문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먼저 프린트로 나눠 드렸는데요. 먼저 푸시고 선생님의 풀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학교 새 학급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이제 영화를 관람한 횟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이제 모두 찾는 건데, 자, 보기 볼까요? 2반이 1반보다 평균적으로 영화 관람을 더 많이 했다. 자, 수치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죠? 네, 바로 여기 두 개 보면 되겠죠. 5보다 8이 더 크니까 1반보다 2반이 평균이 더 높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네, 기억 맞습니다. 니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본 학생은 1반에 있다. 자, 평균의 함정이란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반 평균 자체를 알 수 있지만 반 학생들의 개개인의 점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가장 많이 본 학생이 일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개인 어떤 각자의 별량에 대한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영화 관람 횟수는 2반이 3반보다 더 고르다. 자, 고르다란 말 밑줄 한 번만 그어볼까요? 이 고르다가 뭐였었죠? 네, 평평하다라는 이제 말을 이었었죠. 길로 보자면은 평평하다라는 말은 이제 뭐라고 인식하면 되는가요? 서로 편차가 어떻다?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얘기하면은 분산 정도가 값이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디귿의 말을 좀 저희가 바꿔서 보시면은 2반이 3반보다 분산값이 더 작다라는 말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분산 또는 뭐 표준편차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2반의 표준편차는 1이고 3반의 표준편차는 3입니다. 더 작죠? 그러니까 2반이 3반보다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로 위주로 좀 난이도 쉬운 것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3번 한번 갈게요. 승주인의 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통학 시간에 대한 3점도이다. 5명의 학생 A, B, C, D, E. 통학거리가 짧은데도 통학 시간이 긴 학생. 통학거리가 짧다라는 말은 통학거리에 해당하는 변수가 어디예요? X죠. 그럼 짧다라는 것은 X값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짧다라는 것은 이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런데도 통학 시간이 길다라는 쪽은 Y쪽 값으로는 큰 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둘 다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 A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쉽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그림은 워드 프로세서 시험에 응시한 이제 10명의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별표 한번 좀 칠게요. 이 문제. 자,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가 같은 학생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필기 점수가 X축을 담당하고 있고 실기 점수가 Y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같은 학생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은 편이에요. 그 Y는 X라는 그래프 기억나시죠? 함수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저희가 어떻게 그려요? 여기 정확히 딱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을 쫙 꿰뚫어 줍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이 선과 직접적으로 닿는 점들만 세줍니다.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제가 찝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그래서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5명이 되는 거겠죠.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5명이 되고 여기에 100%를 곱해주는 게 얼마가 되는가요? 바로 50%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좀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찾는다고 합시다. 그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 쪽을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필기보다 실기를 잘 보는 일명 실전형 스타일이죠. 여기 소속한 점들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여기서는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필기를 실기보다 더 잘 보는 사람. 그러니까 실기보다 필기 점수가 더 높은 사람. 이론형. 이런 스타일들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 빨간색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삼각형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바로 실기보다 필기를 잘 보는 학생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이 여기서는 몇 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3명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좀 요구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자, 어떤가요? 계략적으로 봅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죠?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점점 증가하는 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바로 양의 상관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이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좀 경험도 필요한 문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자료 x, y, 6과 2의 평균이 4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먼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와 y와 6과 2를 더한 다음에 이것들을 8로 나눠주는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나오겠죠. 그럼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x 더하기 y 값이 얼마라는 게 나올까요? 32에서 8을 빼주니까 24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분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분산이 1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볼게. 분산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어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었죠. 분산이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편차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몇으로 나누면 4로 나눠준 그 값을 구해보면 그것이 10이다라는 것에서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평균이 마침 4로 잘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x-4 제곱 더하기 6-4 제곱 더하기 6-4의 제곱 플러스 2-4의 제곱을 몇으로 나눠준? 4로 나눠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네요. 여기 부분이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16에서 8을 빼주니까 8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8이 되겠네. 그쵸? 네. 이 분산의 이 결과값은 얼마 나와야 되고, 그리고 1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x-4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옆에도 4니까 이 결과가 12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숫자로는 구할 수는 있겠죠. 넘겨서 보면은, 그러면은 양변에 4를 곱해주고, 그리고 48이 마이너스 8이 바로 x-4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예요? 4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y를 8-x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x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계산이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얘 결과가 이렇게까지만 된다 해서 더 이상 이제 식을 더 전개하진 않는 겁니다.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키핑을 하는 거예요. 키핑.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밑에 새로운 조건을 한번 봅시다. 4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것의 표준 편차를 나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위쪽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지금 먼저 평균을 알아야겠죠. 자, 평균을 구해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3 더하기 5를 4로 나눈 것이 이제 평균일 텐데, x 더하기 y가 아까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란 걸 알아요? 이쪽이 8이라는 걸 압니다. 그쵸? 그럼 8 더하기 8이네. 그쵸? 그러면 분자가 16이 되니까 얘도 평균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값도 평균이 4인데 하필 이 4개의 자료의 평균도 4라는 거예요. 그쵸? 우연의 일치인가 싶은데 이 우연의 일치를 이용해서 좀 계산을 쉽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연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평균이 이제 4라는 것까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얘의 분산을 구해 볼 건데, 보겠습니다. x-4의 제곱, 그리고 y-4의 제곱, 그리고 3에서 4를 뺀 것의 제곱, 5에서 4를 뺀 것의 제곱, 나눗셈 4가 바로 이 4개의 지금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보시면은 이 핑크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것도 얼마라는 걸 알아요, 저희가? 40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마저 써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40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42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2분의 2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분산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산 2분의 21의 루트를 씌운 것. 즉 2분의 21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21인데 유리화를 시켜주면 2분의 루트 42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계산적으로는 꽤 쉽지 않은 문제가 맞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볼 필요는 있어요.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금방 이런 문제를 이제 센스 있게 푸실 수 있는데, 뭐 한두 문제만 풀어봐도 금방 감을 좀 잡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저희가 통계의 대단원 학습 평가를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4단원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4단원 삼각비라 하죠. 삼각비 부분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온라인으로 삼각비를 배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